谢谢啊，拜拜。 안녕하세요, 클럽입니다. 저는 지금 광저우에서 온 친구가 오픈한 카페 하드웨어 스토어 커피에 가서 한 잔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 철물점 느낌을 잘 표현한 옷가게 겸 카페인데요. 여기서 친구 오랜만에 만나고, 친구는 이미 가버려 가지고 비 오는 날 좀 걸으면서 상하이 좀 보여드리면서 대화를 해볼까 싶어요. 뭐 일단은 상하이 지금 장마여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고요. 보시듯이 다들 부산 쓰고 다니죠. 여기가 하드웨어 스토어고, 상하이에 좀 굉장히 이런 힙한 카페들이나 이런 LP샵 같은 것도 많이 생겼어요. 여기도 배드마켓이라고 광저우에 있던 건데 여기도 상하이에 들어왔고, 여기는 창슈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서 중간중간 보이는 것들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상하이에 지금 2달 정도 살았고, 앞으로 조금 더 살 건데, 제가 퇴사 후에 왜 상하이를 왔는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채널을 보신 분들이 언제부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상하이에 산 지가 7년 정도 살았었고, 코로나 전에 7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약 한 12년 정도 전에 상하이에 살았던 거죠. 7년 정도. 여기는 이제 프루티샵이라고 베이징에 있는 브랜드인데, 저쪽으로 가면은 에피샵이 있고, 여기는 이제 에피샵 겸 이런 좀 신발 아니지, 모자나 이런 옷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좀 파는 것 같아요. 비비 상품들. 그리고 여기가 하드웨어 스토어의 하드웨어 커피의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에 좀 이쁜 아까 갔었는데 아까 이쁜 좀 TV 상품도 팔고, 좀 보시면 아시듯이 제가 중국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좀 밝아요. 상하이는 그나마 좀 다른 동네보다는 좀 도시적이어서 조금 무뚝뚝한데, 한 실내성 도시나 이성 도시만 가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사람들이 밝고, 그리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행하면서. 좀 정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그래서 중국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채널이 12년, 제가 이 채널을 한 7, 8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한 2년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7년 전에 시작한 것 같고, 상하이에 산 거는 7년 됐으니까 오래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상하이에 제가 정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여행을 와도 너무 좋았고, 꼭 뭐 상하이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 다 좋았는데, 그래도 제가 7년이나 산 동네가 상하이다 보니까 상하이가 가장 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퇴사 후에 상하이로 와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좀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한 3달 살기 정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상하이에 오게 된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메인 거리인데요. 원래 저기에 치킨 앤 에그라고 있었는데 닫아가지고 다음엔 뭐로 생길까 모르겠네요. 제가 잘 가던 곳이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나저나 비가 너무 많이 오네. 태풍 같은 게 온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는 포밀로고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퇴사 후에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무기력하게 제가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아서 카페도 다니고 뭐 데이트도 하고 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체되어 있는 느낌? 좀 새로운 영감?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상하이 말고도 뭐 다른 나라도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뭐 그래도 뭐 베트남이나 발리나 제가 좋아하는 치앙마이 이런 것도 봤지만, 그래도 제가 많이 익숙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많이 바뀌고 성장하는 곳이 상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사실 상하이 말고도 청두나 베이징, 광저도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상하이는 상하이다. 그 중국의 모든 최신 문명과 혜택 같은 걸 누리기에는 상하이만한 데가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2달 살아보니까 그것도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항상 새롭게 많이 바뀌고 막 그래요. 여기도 원래는 다른 카페였는데 지금은 식물 같은 걸 파는 카페로 바뀌었고,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어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굉장히 빨리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거의 한국과 비슷해서 거의 혹은 더 빠르게 바뀌는데, 이게 뭐 물론 가끔은 좀 부담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제 커피 친구들, 상하이에서 10년 전부터 알던 친구들은 커피를 그만둔 친구들은 많지만,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바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계속 버틴 친구들은 결국에는 꽤 큰 로스터리가 돼서 중국 전역에 납품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한 6, 7개 지점에 대표가 돼서 이제 안정적인 수입을 벌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또 그런 친구들은 가끔씩 만나서 대화하면은 옛날 시절도 또 추억하고 하는데, 그 안에서 저는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뭐 얼마나 발전했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퇴사 후에 살 도시로 상하이를 정한 거는 나름 잘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으면서 중국도 뭐 인재전쟁 한국에서 보신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거기만 봐도 중국이 AI 쪽에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쪽에도 오피스라 그래서 원펄슨 컴퍼니라고 해서 1인 사업을 좀 외국인들한테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정부에서 뭐 회계나 이런 거, 혹은 사회 집이나 사무실 지원해주는 뭐 그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것도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무역 쪽을 좀 생각 중이긴 한데, 사실 쉽진 않아요. 한 1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 혹은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기회가 많았는데, 근데 지금은 유학파도 워낙 많고 또 외국인들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대기업들 대부분 많이들 중국에서 사업을 잡았고, 거의 이쪽에서 패션이든지 간에 F&B든 간에 남은 회사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괜찮은 F&B 그런 레스토랑 같은 것도 금세 중국인들이 카피를 해서 다 체가하더라고요. 심지어 원조가 짝퉁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상하이에 있는 그런 김밥집이나 한식집을 카피해서 상하이 말고 중국 전역에 자기네들이 오리지널이라고 2, 3선 도시 믿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좀 이곳에서 지금 있는 모습이 좀 사바나 정글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느낌? 너무나 모든 게 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또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여기도 제 친구가 하는 데인데, 저 좋아하는 오렌지스라는 카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국이 이렇게 중국적인 느낌이 있어요. 동양적인 느낌이 있으면서도 좀 굉장히 좀 이런 서양적인 느낌도 있고 더러더러 있는데, 이런 면이 좀 중국이 가진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다양한 컬처를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중국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인의 수요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쪽에서 한국 사람이 사업을 하려면은 정말로 그 어떤 한국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지 그 실력을 인정받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금세 파피당하거나 도태가 되게 되는 좀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뭐 뾰족하게 내가 중국에 지금 기회를 찾으러 왔지만, 배우러 왔지만, 지금 2달 만에 뭔가 번뜩이는 걸 찾았다라는 건 없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계속 새로운 트렌드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 신고 다니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젊은 친구들 요즘에는 내가 핫플이었던 안프루를 이제는 핫플이 아니고 또 새로운 데 사람들이 핫플을 찾아서 가고, 그럼 거기 제가 한번 가보고 좀 그런 걸 해보면서 저 역시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은 너무나 빨리 바뀌어서 제가 살던 한 5년 전에 비해서 외국 문물이 좀 많이 빠지면서 외국 투자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긴 하지만, 중국인들 자체가 내부적으로 자생할 수 있게 만들고 소비할 수 있게 그렇게 경제가 바뀐 것 같고, 여기 있는 애들도 뭐 카페건 뭐건 간에 다들 너무 잘해요. 다들 이제는 뭐 해외 브랜드랑 비교해도 뒤지지 않게 참 뭐든지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이 영감을 받고, 그리고 이런 가게도 매번 올 때마다 바뀌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여기 월세가 워낙 비싸니까, 상하이는 거의 뭐 다 강남 가격이니까, 이게 참 월세를 감당할 만큼의 이런 곳을 사는 게 쉽지가 않겠구나. 정말로 상하이에서 뭔가 장사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본인의 백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가게, 조그만 가게 뭐 7평짜리도 뭐 1000만원, 1500만원부터 시작하는 걸 들어보면은 월세가 쉽지 않으면 깨달아요. 그래도 중국이 아직은 저는 기회는 있다 생각하고요. 살면서 그냥 꾸준하게 자기 거 열심히 묵묵히 하시는 한국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항상 본질로 돌아가서 해야 되더라고요. 본질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잊지 않고 그것을 계속 추구해서 해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계속 커피 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세일즈 컨설팅 쪽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고객들이 대부분 한국 분들이긴 한데 앞으로는 이제 중국이나 미국 쪽으로도, 유럽 쪽으로도 좀 튀려고 해서, 제가 영어를 할 줄 알다 보니까 중국어랑 이 능력을 사용하면은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다행히 제가 블런더스톤이라고 젖지 않는 신발 신었는데, 이것도 가죽이어서 너무 많이 비가 들어오면 젖거든요. 젖기 직전이에요. 여러분들 중국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좋아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오셨나 모르겠네요. 어디 중국 가셔도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런 촌스러운 중국보다는 많이 바뀌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이제 일본은 많이 갔으니까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밥집이에요. 근데 중국도 와보시면은 또 단순히 1, 2년만 됐다고 하더라도 많이 바뀐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거리만 해도 좀 제 느낌으로는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좀 바뀌려면은 만나는 사람을 바꾸던가 사는 곳을 바꿔야지 사람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제가 중국에 2달 조금 넘게 살아보니 진짜 그것을 좀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내가 막연하게 살던 한국에서 뭔가를 서울 안에서 하려고 하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보던 그 관성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하이에 와서 다른 곳으로 좀 여행도 가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보면서
아까 말했듯이 당장에 뭔가 뾰족한 수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저한테 제 안에 이런 영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천둥 치네.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중국이 오기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비가 2주 동안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도 만약에 퇴사를 하셨다면은 너무 이른 시간 안에 너무 빠르게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시고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뭐 당장 이 나이 먹고 30 중반 넘어서 전 이때 되면 뭔가 다 이룰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뭔가 이뤄 보이는 애기 낳고 잘 지내는 친구들 보면은 열등감도 느껴지고 하는데 또 그럼에도 제가 또 이렇게 좋아하는 중국에 다시 와서 여기서 또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보고 여기서 또 살아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지금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로도 돈을 벌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 친구네 카페 가서 거기 카페랑 편집샵 다 찍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제가 한번 올려보고 그냥 내가 왜 굳이 퇴사 후에 중국을 왔는지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좀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저한테 가장 익숙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가진 약간 고급스럽지 못한 좀 그런 러한 느낌? 날 것의 느낌을 좋아하고 또 그러면서도 고급적인 느낌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중국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앞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있는 화장실도, 공중 화장실도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깨끗해졌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아졌다. AI 쪽 하시거나 뭔가 IT 쪽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중국에 충분히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인재들을 많이 지금 중국에서 밀려고 해서 그런 쪽 생각 있으시면은 중국에 한번 노크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아무리 한국인들 다 많이 빠졌다 한들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브런치 집입니다. 에그라고. 실력이 있으면은 알아서 찾아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내가 내 자신을 리스펙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지 좀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면은 나에 대한 자존감, 자신감을 자꾸 타인에게서 찾고 저 역시 그랬고 저 역시 계속 인스타나 뭐 유튜브 이런 조회수나 라이크 같은 걸로 구독자로 제 자존심을 채우려고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오늘 하루하루 재밌게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감사할 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는 것을 나눌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좀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좀 그런 게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사람마다 삶의 가치는 달라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돈 많이 벌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단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돈도 정말 중요한데 저한테는 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끊이지 않고 이렇게 배우고 그 배운 걸로 또 기회가 된다면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좀 그런 거를 저는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GPT랑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그동안 저는 한 1년 동안 이야기한 거를
제가 물어보니 저는 좀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더라고요. 이 거리는 바가 많은데요. 커피숍도 다 있고, 여기도 굉장히 느낌이 있죠. 옷가게도 있고. 상하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은 좀 이런 쪽의 느낌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오시면은 볼거리는 많으니 오시면 좋겠고, 저도 제 나름대로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보고 있어요. 사실 지금 좀 만족스러워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일도 하고 있고, 더 잘하고 싶기도 하고, 뭐 커피도 제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멋있게 돈을 엄청 커피로 버는 사람의 삶은 아닌데, 또 그런 친구들 보면은 당연히 부럽고, 근데 어쨌든 저는 거기에 대한 기프트나 재능이 없는 거를 깨달아서 지금은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것도 충분히 재밌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조금 버리고 조금 더 현명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내가 가진 그릇을 최대한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sky is the limit 이런 마인드로 끊임없는 저 하늘을 높은 하늘 끝까지 가려는 욕심을 더 가지면은 글쎄요, 그런 욕망은, 인간 욕망은 물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서 분명히 채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충만한 삶? 지금 사는 삶을 최대한 충만하게 사는 거. 결과가 어쨌든 이 과정을 중시하고 이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사는 거. 그런 삶을 사고 싶어요. 여기도 원래 제가 좋아했던 파라스라는 커피숍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였다. 지금은 마차 가게로 바뀌었네요. 상하이도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잘하는 카페들, 살아남은 카페들도 있고 아쉽게도 사라진 카페들도 있고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저런 스쿠터 몰면서 고객 물품 배달하러 가는 그런 배달부들, 배달하시는 기사님들 보면은 저 역시도 많은 도전이 되고, 나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정말 중국 다녀보면은 저번 주에 중국 운남 리장이라는 딸이 다녀왔는데 거기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빈티지샵 하면서도 굳이 소셜미디어로 광고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잘 선별하면은 오히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 자기와 비슷한 결의 사람이 공명해서 찾아올 거다 이런 마인드 가지신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오히려 그런 약간 장인들 좋아해서 그런 분들과 대화해서 많이 영감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 역시 좀 용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너무 무리하지 않고 대신에 꾸준하게 하는 거. 결국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친구들을 봐도 뭐 일확천금한 친구도 있지만 일확천금까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자기 잘 잡은 친구들은 자기 거를 꾸준하게 해서 기반을 잘 다진 것 같거든요. 뭐 그거를 하나만 깊게 판 친구도 있고 여러 분야를 함께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인생에 따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온 덕분에 이 유명한 공원을 걷는데도 아무도 없는데 빗소리 들으면서 또 이렇게 영상 오랜만에 길게 찍어 보니까 이것도 좋네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러닝을 할 수 없는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집 앞에 헬스장이 있어서 헬스장이 또 레노베이션 돼가지고 너무 쾌적해져서 그렇게 좀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원래 옛날부터 감사하게 썼는데
감사기를 쓰는 것도 삶을 좀 충만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부터 감사하려고 하고요. 감사함에 대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은 아직 장마는 아니어서 날씨가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고요. 또 오늘도 뭐 중국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또 혹시나 궁금하신 이야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댓글을 주시면은 좀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